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쿠키 뉴스 의뢰로 이 한길 리서치가 최근 17, 18, 19 3일간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뭐 2.8%밖에 되지 않지만 한길 리서치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의미를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여러 중요한 변수에 관해서 쭉 다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이번 이 한길 리서치 쿠키뉴스 이걸 보면은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가 그 일주일 전에 비해서 싹 뒤집어졌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이번 쿠키뉴스 이 한길 리서치도요, 한국 갤럽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약간 친화적인 그런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기서도 완전히 우리 국민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걸 보면은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여론에서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예, 체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나가지고 오늘 의총이 난장판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예 이재명이가 가지를 못했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호남 민심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호남 언론, 광주 쪽에 있는 모든 언론이 사설 또는 칼럼을 통해서 이거 이재명의 밀실 공천 학살,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지금 그래서 완전히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 매우 엄중한 호남 민심의 변화가 아니냐. 예. 그래서 요걸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또 앞방송에서요, 이 김부겸 총리하고 정세균 총리 이름으로, 지금, 오늘 이제 굉장히 공정하게 똑바로 해라.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안 그러면은 도와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지금 방금 전에 별도의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본래 오늘 이제 오찬 회동을 한 분들은 전직 국회의장들, 임채정, 그 다음에 문희상, 이런 전직 국회의장하고요. 그 다음에 전직 총리, 김부겸과 정세균, 이 전직 총리들이 보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입장문을요, 공동으로 내려고 하는 것은 또 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따로따로, 총리는 총리대로, 전직 의장은 의장대로 따로따로 긴급 반발 입장문을 내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요, 전직 총리 2명의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지금 쿠키 뉴스, 이 한길 리서치, 뭐 쿠키 뉴스는 뭐 좀 하지만은 이 한길 리서치는 굉장히 큰 여론조사 기관이 되겠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하나씩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지금 이제 5달째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긍정평가율은 42.1, 그리고 부정평가는 54.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평가율이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5달째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9월 달에서는 35.1, 10월 달에는요, 10월 달에는 37.6, 11월 달에는 38.3, 그리고 12월 달에는 40.7, 그리고 1월 달에는 41.3 이렇게 해서 계속 5달째 지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한겨레 리서치.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자,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오차 범위 밖 어마어마하죠. 자, 지금 이거를 보면은요. 우리 국민의힘은 42.8이에요. 42.8. 민주당은 29.6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기간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제 2월 17, 18, 19이기 때문에 지금 개혁신당이 그 결별 선언한 거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 국민이 42.8, 민주당은 29.6. 그래서요. 13%의 차이가 나고 있고 개혁신당은 5.6 그리고 지지정당이 없다가 14.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당 지지율 그리고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거고요. 윤 대통령의 5달째 상승 이런 걸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민심의 변화가 지금 이런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요. 야당을 찍어야 되겠다. 즉 정권을 견제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론하고 아니야. 그래도 정권이 잘 순항되게 지지를 좀 해줘야 돼. 이 여론하고를 비교를 했더니요. 야당에 투표를 해서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살짝 높아요. 45.2. 그리고 아니야. 여당한테 힘을 줘야 돼. 이것은 44.5. 예, 이렇게 해서 한 0.7%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뭐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제이다 보면
4월 달이 되면 왜냐면 지금 현 상황에서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도 실현 경계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의원들 후보들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과 같은 악수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흐름이 크게 차질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총선 때요. 지역구는 지역구 정당하고 비례정당하고 둘이 있는데 지역구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요. 우리 국민이 41.7로 민주당 38.5보다 한 3% 정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비례정당의 경우는 그럼 어떠냐? 비례정당의 경우에는요. 예. 자, 비례정당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40.6, 그 다음에 민주당은 34.3. 그래서 비례정당은요. 이 지역정당보다도 지역구 의원보다도 오히려 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높다. 예.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에 대한 이 직무수행 능력 평가. 이거 되게 못해. 이게요. 55.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지금 당무 관리 능력이 없어. 리더십이 없어. 이런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고 있어요. 그래서 55.3 중에서요. 아주 못해가 무려 42.4. 그냥 조금 잘못해. 이거는 12.9고요. 잘한다는 38.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한다와 못한다의 차이가 무려 17%나 차이가 나요. 그러면 아주 잘한다는 2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한다가 21.9고 아주 못한다가 42.4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못한다가 아주 잘한다의 2배 정도나 높아요. 이거는 개선될 소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잘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 총선 투표는 어디에다 할래? 물어봤더니요. 반드시 총선 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봤더니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69.8 그리고 투표하는 날 가야 보겠다는 4.3 그리고 가능하면 투표하겠다가 23.1 그래서요.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이게 92.9나 돼요. 거의 93%나 됩니다. 자, 이거 어마어마한 이 투표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번 투표 참여가 굉장히 높다.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연령도 말이죠. 유권자 수도 60대 이상의 이 유권자가 지금 그 60대 이하 유권자보다 더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이제 이 고연령층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여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서 잘한다 잘못한다를 보면 어느 여론조사가 됐든 간에 40% 중반에서 잘한다고 잘못한 바가 좀 팽팽한데 잘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높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잘한다가 48.8이고 잘못한다는 45.4가 되겠습니다. 잘한다 48.8 중에서도요. 아주 잘한다가 36.4나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지금 이제 이 이재명과 한동훈의 게임에서도 끝이 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따라서 두 지도자 그렇죠? 당 대표가 결국은 당의 지지율을 가늠하지 않습니까?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보면은 완벽하게 우리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이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총선 심판론이 다소간 높게 나오지만은 앞으로 당 지지율 그 다음에 이제 당 대표의 긍정적인 평가율 이게 높고 거기다가 윤 대통령이 지금 상승 기조를 띄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이 트리플 강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에서의 여론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이번 40 총선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거는 뚜껑 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된다. 끝까지 그야말로 골인 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호남 매체들의 이 보도를 보면은 이재명 망천으로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호남 언론들이요. 일제히 이례적으로 이재명을 직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남 투표율에서 급락 현상을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의 총선 참패를 경고하고 있는 점이 지금 호남 언론 보도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지금 호남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모든 호남 언론들이 일제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보도에서는요. 무등일보, 그 다음에 남도일보, 그 다음에 광주일보 이 보도를
보도의 특징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는데요. 자, 공통적으로 지금 지적한 대로 우선 공천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들이 그야말로 이 불순, 그렇죠?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들이 조사 기관들이 나서고 설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책임은 반드시 이재명이가 져야 되겠다. 예, 요렇게 귀결이 돼요. 그래서 요런 상태로 가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망한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조금 자세하게 호남 민심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등일보를 보면은요, 우선 민주당의 꼼수 공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니까 민주당이 번복하고 나서서 모양새가 더 구겨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텃밭인 강주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불공정 공천 논란이 관련 후보자는 물론이고 지역민들의 거센 비난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지역 선거구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지난 20대 총선처럼 민주당 정치에 염증을 느낀 시민들이 정치혐오로 아예 투표장을 찾지 않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남 투표율이 급락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민주당의 불공정 공천 논란을 경계하고 있다. 당선인 광주 전남에서 행해진 노골적인 친명 챙기기가 자칫 지역민들의 반민주당 정서를 양산하고 타 지역으로까지 확산될까 걱정인데, 민주당은 절체절명의 시대적 변화 요구에 응답하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남도일보는요, 윤종채 디지털뉴스 본부장도 김영 칼럼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제목이 민주당 총선 경고등 망천의 호남 민심 심상치 않다. 요 제목으로 쓰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어수선한 모습이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고 최근에 들리고 있는 공천 과정의 잡음은 심상치 않다. 특히 당내 개파 갈등이 절정에 이른 상태에서 공관의 유서가 정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아니라 이재명의 의중에 따라 사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이죠. 광주는 8개 선거가 있는데 그중에 경선 지역을 발표하는 시기가 다 제각각이고 순서도 뒤죽박죽. 그래서 특히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1, 2 후보가 컷오프되고 3, 4위 후보가 경선에 포함되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반발, 상경투쟁, 삭발과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재심이 인용되기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남은 10개 선거구 가운데 한 곳도 경선 지역이 발표되지 않아서 추측 난무하고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이 홍영표, 이인영, 송갑석 이런 비명계 현역 의원을 제외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광주 서구갑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비주류 특정 후보들을 갖다가 공천 학살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런 반민주적 밀실 그리고 비선 사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니까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연이은 민주당의 분열과 공천 같은 국면에서 도드라진 게 이재명의 리더십 부재다. 비주류 의원들의 탈당 사태 당시 당 안팎의 통합 호소에도 침묵으로 응대하지 않았느냐. 공천을 둘러싼 파열이 커지는데도 이재명이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공화국의 여당이 아무리 인기가 없더라도 망천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친명 공천 잡음을 민주당이 잠재우지 못하면 민심 이반은 일어날 것이고, 이거는 여당이 가진 야당 심판론이 얼마든지 대두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래서 총선 참패를 강력히 경고하고 있어요. 광주일보의 경우도 사설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뭐라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거론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대한 논란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예. 자, 공천 잡음 굉장히 지적을 세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시스템 공천에서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텃밭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심이 요동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예. 그러면서요, 진정으로 정권 심판을 이루려면 텃밭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 공천의 성공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정세균, 김부겸 총리 두 분이 방금 전에요, 최후 통첩성 긴급 성명을 내놨습니다. 불공정 공천 똑바로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돕지 않겠다라는 최후 통첩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공동 성명을 내놨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고 이재명이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공천 과정에서 당이 사분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된다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된다. 국민의 마음을 잃으면 입법부까지 넘겨주게 되고 앞으로 남은 윤석열 검찰 정부 3년 동안 우리 민주당은 국민께 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재명이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이익을 내려놔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을 하라.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래서 총선을 돕지 않겠다라고 하는 최후 통첩성 지금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요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입장을 논의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미 김부겸 총리하고 정세균 총리는 이재명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겠다 이런 수락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자 오늘 이런 불공정 공천을 갖다가 빨리 시정하라 라고 하는 지금 이제 요청, 그러죠? 이 당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선대위원장도 맡지 않겠다라고 하는 최후 통첩으로 보여지고, 이런 걸 보면은 친명과 친문 간에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만약에요 김부겸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정세균 전 총리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전직 총리 둘이서 만약에 이재명에 대한 지원을 거부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정세균 총리도 본인의 측근이 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인데 이 컷오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화가 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제 문재인도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해시태그에다가 이재명 사당화 요거를 올렸는데, 좋아요를 올렸는데 이거 실수로 올렸다. 이거 그래서 요거를 또 이렇게 이제 비공개 조치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게 결국은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미우니까 실제로 누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도 말이죠. 자기 밑에 있었던 휘하 부하들이 대거 공천 학살이 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노무현의 이런 문재인의 이런 그 분노와 관련해서 청와대 정무수석들 이철희하고 최재성이가 융단 폭격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재인에 대한 융단 폭격 내용은 바로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